주위에서 인간관계가 좋다고 소문났던 유정씨가 요즘 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제 지인 중 한 분인 50대 이유정씨는 정말 주변과 잘 지내고 주위를 잘 보살피며 그들로부터 칭찬도 곧잘 들었던 분인데요. 그런 유정씨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한테까지 마음을 다 쏟았고 정작 평생 갈 진짜 인연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녀도 처음엔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그게 가짜 인연이라는 것을요. 평소에 주변과의 인간관계나 교우 관계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겉으론 다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소모시키고 무너뜨리는 가짜 인연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평생 곁에 있어야 할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했는데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에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행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제가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저서도 읽고 혼자서 생각하고 분석 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해본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에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잠깐만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이 더 안정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단 1%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하는 4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소모시키는가, 성장시키는가. 가짜 인연은 내가 가진 시간, 돈, 에너지를 끝없이 소모시킵니다. 반대로 진짜 인연은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응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 인연은 내 시간, 에너지, 자존감을 계속 빼가는 쪽입니다. 진짜 인연은 기회 피드백 자원을 함께 키우는 쪽입니다. 말보다 지속성 있는 행동을 보세요. 성장 인연은 반복해서 나도 내가 크길 원해라는 행동을 합니다. 40대 직장인 민서 씨는 대학 동기인 지혜 씨와 오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늘 남편과의 문제, 직장 상사와의 갈등 등 온갖 고민을 민서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서 씨는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것을 친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혜 씨가 민서 씨의 조언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민서 씨를 찾아왔고 민서 씨는 항상 똑같은 위로와 조언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민서 씨는 지혜 씨를 만나고 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혜진 씨는 민서 씨의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민서 씨의 직장 동료인 수연 씨는 달랐습니다. 수연 씨와 민서 씨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연 씨는 민서 씨가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을 때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공부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민서 씨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수연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수연 씨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관계의 동료를 만나는 것은 정말 천운이 따라줘야 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좋을 때만 있는가, 힘들 때도 함께 있는가. 인생에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힘든 시련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가짜 인연은 당신이 잘 나갈 때, 당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당신 곁에 머뭅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당신이 가장 힘들 때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50대 사업가 준영 씨는 사업이 잘 될 때 수많은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들 준영아,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며 준영 씨에게 접대받고 준영 씨의 덕을 보려 했습니다. 준영 씨는 그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영 씨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준영 씨 곁을 떠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준영 씨는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준영 씨 곁에는 가족 외에 한 사람, 오랜 친구인 성호 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준영 씨의 사업이 잘 될 때도 준영 씨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힘들 때도 준영 씨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준영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지 몰라도 너는 여전히 내 친구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말해. 라고 말했습니다. 준영 씨는 성호 씨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 씨는 준영 씨가 사업가로서 성공했을 때의 조건을 보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인간 준영이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호 씨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느꼈던 지점은 준영 씨가 잘 되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주변에서 위로를 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준영 씨가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할 때도 성호 씨는 준영 씨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고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말을 몇 마디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은근히 비꼬는 투로 말하거나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돌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셋째, 조건으로 대하는가, 존재로 대하는가. 가짜 인연은 당신의 조건을 보고 접근합니다. 당신의 직업, 재력, 외모, 사회적 지위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학생이었던 지수 씨는 명문대에 다니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수 씨에게는 늘 친구가 많았습니다. 같이 쇼핑을 가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수 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지수 씨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무리에서 멀어졌고 지수 씨가 먼저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수 씨라는 존재가 아닌 지수 씨가 가진 조건을 보고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친구 소연 씨는 달랐습니다. 소연 씨는 지수 씨의 조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수 씨가 순간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소연 씨는 지수야, 괜찮아. 우리 비싼 거 안 먹어도 돼. 그냥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영화 볼래?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지수 씨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지수 씨는 소연 씨를 통해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넷째, 말로만 아끼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가. 사랑해, 소중해, 보고 싶어와 같은 말들은 듣기 좋지만 진정한 관계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가짜 인연은 달콤한 말을 늘어놓지만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20대 후반의 예진 씨는 5살 연상의 남자친구인 민준 씨와 2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예진아, 넌 내 삶의 전부야. 정말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며 예진 씨를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진 씨가 감기에 걸려 몸이 아플 때 민준 씨는 걱정하는 전화만 할 뿐 직접 찾아와서 죽을 끓여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라는 핑계만 댔습니다. 예진 씨가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오는 날에도 민준 씨는 수고했어, 힘내라는 메시지만 보낼 뿐 그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진 씨의 오랜 친구인 선아 씨는 달랐습니다. 선아 씨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예진 씨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말없이 예진 씨의 집으로 찾아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예진 씨가 감기에 걸려 아플 때 선아 씨는
직접 끓인 죽을 들고 예진 씨를 찾아왔고 병원에도 동행해 주었습니다. 선아 씨는 내가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진 씨는 선아 씨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옆에 좋은 사람을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나쁜 인연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제때 알아보지 못한 채 놓쳐버리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하는 기준을 모르면 90% 이상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랑 자주 만난다, 말이 잘 통한다, 오래 알았다라는 이유로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사람은 150명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던바의 수를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맺는 인연의 대부분은 피상적이고 그중 극히 일부만이 진짜 인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빈도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진짜 인연은 좋을 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서 버텨주는 사람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인연으로 남겨야 할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진정한 인연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줍니다. 당신의 단점까지 사랑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비난하거나 고치려 들지 않죠. 이들은 당신의 선택, 감정, 가치관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당신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민지 씨는 동갑내기 영훈 씨와 교제하는 중입니다. 영훈 씨는 첫 만남부터 유쾌하고 매너가 좋아서 민지 씨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세 번 더 만나보니 영훈 씨는 민지 씨의 사소한 습관까지도 칭찬해 주었고 민지 씨가 평소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며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지 씨가 쉬는 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쉬고 싶다고 하자 영훈 씨가 불쑥 아니 그렇게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민지 씨가 주말에 친구들과 술 한잔 한다고 하면 술 마시는 시간에 차라리 건강한 걸 하라고 조언했고 민지 씨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털어놓으면 멘탈이 약해서 그래.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라며 민지 씨의 감정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영훈 씨는 민지 씨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민지 씨는 점점 스스로가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영훈 씨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민지 씨를 위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가치관에 민지 씨를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민지 씨의 오랜 친구인 수연 씨는 달랐습니다. 민지 씨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해줬습니다. 민지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모두가 걱정할 때 수연 씨는 내 결정이니까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라고 말하며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민지 씨는 수연 씨와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철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그림자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입니다. 둘째, 진정한 공감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쁜 일을 얘기하고 슬픈 일을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진짜 인연은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 줍니다. 이들은 당신의 아픔을 자신도 겪은 것처럼 아파하고 당신의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대학생 지훈 씨는 졸업작품을 준비하다가 교수님께 혹평을 들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작품이었기에 지훈 씨는 큰 좌절감에 빠졌고 여자친구인 소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밤새워가며 만들었는데 교수님이 다 갈아엎으래. 소미 씨는 아이고 진짜 속상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소미 씨의 위로가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미 씨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근데 나도 오늘 발표 망했잖아. 진짜 최악이었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는 소미 씨의 상황도 이해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온전히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소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주길 원했지만 지훈 씨는 소미 씨가 자신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지훈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영민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민은 한참 동안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밤새워 가며 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진짜 내 마음은 어땠을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했을 텐데. 영민의 말에 지훈 씨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영민은 지훈 씨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함께 아파해 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영민과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느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은 상대방의 내면을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라는 말은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자신을 상대방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인 양 받아들이되 그 감정의 주인은 상대방임을 잊지 않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건 아까 서모 씨와 준영 씨 얘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진정한 관계는 시기나 질투가 아닌 순수한 기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됐을 때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현서와 민정은 오랜 시간 함께 꿈을 키워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현서가 먼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민정은 진심으로 현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현서야, 진짜 축하해.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는데 드디어 노력의 결실을 맺었구나. 너무 멋지다. 민정은 현서에게 합격 축하 선물을 사주며 현서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시험에 떨어진 자신의 처지에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친구의 행복을 온전히 자신의 행복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민정은 현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현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친구는 현서가 좋은 회사에 합격하자 운이 좋았네. 나는 네가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하며 현서의 기쁨을 깎아내렸습니다. 이 친구는 현서의 성공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기쁨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닫힌 문만 너무 오래 바라보다가 우리를 위해 열린 다른 문은 보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넷째, 한결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 진정한 인연은 상황이나 이익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당신에게 이득이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태도로 당신 옆에 있어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계산적인 사람과는 결이 다르죠.
30대 후반의 직장인 서준 씨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 선배 현우 씨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현우 씨는 서준 씨의 성과를 칭찬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준 씨는 현우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준 씨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그때부터 현우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현우 씨는 서준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함께 점심을 먹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 앞에서 서준 씨의 실수를 비난하며 자신은 서준 씨와 별로 친하지 않은 것처럼 선을 그었습니다. 서준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서준 씨의 오랜 친구인 유진 씨는 서준 씨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습니다. 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유진 씨는 서준 씨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서준 씨는 유진 씨와 있을 때 비로소 마음 편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서준 씨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항상 같은 모습으로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를 근본으로 삼고 소인은 이익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눈앞의 이익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타인을 험담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되기 쉽습니다. 대학 동기인 혜진 씨와 은주 씨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는 만날 때마다 은주 씨에게 자신의 불행을 쏟아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 직장 상사에 대한 험담, 친구들에 대한 뒷담화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혜진 씨를 위로하며 들어주던 은주 씨는 어느 순간부터 혜진 씨를 만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이 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는 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자신의 삶까지도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더 이상 혜진 씨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은주 씨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삶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은주 씨는 이 친구들과 함께하며 더 밝고 활기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다.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거둔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불행의 씨앗이 자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행복의 씨앗이 자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긍정적인 씨앗을 함께 뿌리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같이 보냈을 때 느끼는 시간의 질이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인연과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사랑하는 자는 시간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직장인 태우 씨의 경험담입니다. 태우 씨는 회사 동기 중에 2명과 특히 자주 어울렸습니다. 한 명은 준호, 다른 한 명은 상민이었죠. 준호와 만날 때는 항상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만났는데 어느새 3-4 시간이 지나 있었고 대화 주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편안한 침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마음이 충만했고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반면 상민이와 만날 때는 달랐습니다. 처음 30분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해졌습니다. 대화가 자꾸 끊어지고 억지로 화제를 찾아야 했습니다. 상민이는 자기 자랑이나 남 험담을 주로 했고 태우 씨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피곤하고 허전한 기분이 들었죠. 6개월 후 태우 씨는 자연스럽게 준호와는 더 가까워졌고 상민이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고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짜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부름받아 오지만 실패했을 때 부르지 않아도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영업자인 김정호 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정호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임대료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평소에 정호 씨 카페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조용한 이탈파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요즘 바빠서 카페에 못 가고 있어라는 핑계와 함께 말이죠. 이들은 정호 씨가 잘 될 때는 친구인 척 했지만 어려워지니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호기심 방문파였습니다. 사업 어떻게 되고 있어? 정말 많이 힘들지? 라며 자세한 상황을 캐묻기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불행을 구경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동네 미용실 사장님인 이영숙 씨는 정호 씨의 상황을 알고 나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호 씨 힘들죠? 제가 미용실 손님들한테 정호 씨 카페 좀 홍보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 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50만 원과 함께 힘든 시기 잘 버텨내세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라는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후로도 계속 정호 씨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카페를 추천해 주었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커피를 주문해서 직원들과 나눠 먹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정호 씨는 영숙 사장님 덕분에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돈보다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마음이 더 큰 힘이었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정호 씨의 카페는 다시 성공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영숙 사장님과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여태까지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하는 4가지 기준으로는 첫째, 나를 소모시키는가, 성장시키는가. 둘째, 좋을 때만 있는가, 힘들 때도 함께 있는가. 셋째, 조건으로 대하는가, 존재로 대하는가. 넷째, 말로만 아끼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가.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으로 남겨야 할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징으로는 첫째,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둘째, 진정한 공감을 보여주는 사람. 셋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넷째, 한결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 다섯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지 않는 사람. 여섯째, 같이 보냈을 때 느끼는 시간의 질이 좋은 사람.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간의 경험상 진짜 인연은 나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나의 상황에 대해 귀 기울여주고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승진을 하든 새로운 애인을 만나든 어떠한 신변의 변화가 있어도 시큰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인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친한 척 할 뿐이죠. 이런 시큰둥한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언젠가는 멀어질 사람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 말이죠. 더불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족에게조차 편히 말하지 못하는 내 속 마음들도 이 공간에 모두 펼쳐놓으시다 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저는 그걸 가장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 말이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한 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 지인분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감동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